우리가 만드는 국어 2학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단원, 이야기 속 시선, 김유정의 동백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용도의 엄마 걱정과 그리고 백석의 고향을 공부했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소설 동백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의 동백꽃을 읽기 전에 소설의 기본 이론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 소설의 구성 단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소설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어떤 소설의 경우에는 이 5단계 중에 어느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발단부터 결말까지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등장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단 부분입니다. 발단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인물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제시합니다. 소설을 구성하는 3요소는 어떤 게 있었죠?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 중에서 인물과 배경을 소설의 첫 부분에서 제시를 해주고요. 사건은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서 나오겠죠. 일단 발단 부분에는 인물을 소개하고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전개 부분입니다. 전개. 전개는 사건 진행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발단에서 인물 나왔고 배경 나왔고 이제 사건이 계속해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사건이란 말은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갈등을 통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겠죠. 그 사건이 진행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게 전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입니다. 위기. 자, 갈등이 계속 발생해요. 발생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갈등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이 위기고요. 네 번째가 절정입니다. 이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 이 절정이 지나면 결말이 나오고 결말에는 이 갈등이 해소되고 주제가 제시되는 이런 단계로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호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남동생을 위하여 밤낮이고 돈을 벌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대신 평소에 집에서 보지 못했던 신발 한 켤레를 발견하였다. 대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덜그럭 소리가 났다. 대호는 겁이 났지만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다.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대호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대호의 동생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대호의 동생은 범인이 부엌 쪽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호는 무섭기도 하였지만 동생을 그렇게 만든 범인을 찾기 위해 부엌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대호는 도둑을 발견하였고 몽둥이로 때려잡았다. 그리고 곧바로 112와 119에 연락하여 동생을 병원으로, 범인을 경찰서로 보냈다. 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소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온 시나리오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대호. 이 대호는 바로 등장인물이죠.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자,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또 동생을 위해서 밤낮이고 돈을 벌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는 이야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발단 부분이 되겠죠. 발단. 자,
그 다음 문단에서 평소에 집에 보지 못했던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대. 신발 한 켤레로 인해서 사건이 실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 신발 한 켤레. 근데 화장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어. 점점 더 등장인물인 대호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호의 동생이 쓰러져 있었고, 이제 대호의 동생이 범인이 아직 집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 대호가 무섭기도 했지만 범인을 찾기 위해서 범인에게 더욱 다가가는 어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결정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둠 속에서 도둑을 발견하고 때려잡고 결국 경찰서로 보내죠.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통해서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나오는 것처럼 소설에도 발단부터 결말까지 이런 5단계의 구성 단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개념은 이겁니다. 시점. 시점이 뭘까? 한자를 봤을 때 시, 보일 시점이다. 보는 관점, 즉 누군가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관점, 누군가가 이야기를 쓰는 관점이란 건데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이제 시적 화자가 아니라 소설이기 때문에 서술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서술자가 뭐냐? 이 서술자는 소설에서 말하는 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일을 시적 화자라고 한다면 소설에서 말하는 일을 서술자라고 부릅니다. 소설에서 이 서술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위치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소설에서 이 시점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작품 안과 작품 밖이 떠오르고요. 작품 안에 이 가운데 있는 까까머리가 주인공이라고 칩시다. 이때 주인공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엑스트라 1, 2, 3, 4가 등장하고요. 이 주인공이 까까머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때 서술자가 이 까까머리인데 이 까까머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전달을 받게 됩니다. 독자인 우리는 이 까까머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전달을 받게 된다. 자, 소설을 읽었을 때 이 까까머리의 생각은 잘 드러나지만 나머지 엑스트라 1, 2, 3, 4의 생각은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이 주인공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서술되기 때문에 대신 이 주인공이 까까머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 독자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이 까까머리의 생각을 직접 다 서술을 하기 때문에 이때 까까머리가 주인공이고 이 소설의 핵심 인물이다. 이러한 시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까까머리가 나로 등장합니다.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인칭이고요. 이 나가 이 소설의 주인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들어가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경우인데요. 여전히 이 까까머리인 나는 등장합니다. 근데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여러 등장인물들이 또 소통을 하고 사건을 일으키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나는요, 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을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때 모든 사건은 여전히 이 나라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서술을 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인공은 아니야. 주인공은 이 수염난 아저씨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요. 그 이야기를 나라는 사람이 관찰자,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이 경우에도 엑스트라 1, 2, 3 그리고 주인공의 직접적인 생각은 알 수 없어요. 그냥 독자는 이 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작품 안에 나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 나가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빠져서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품 안에 또 주인공이 있고요. 등장인물 1, 2, 3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깎아머리는 작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작품 바깥에 있습니다. 자, 작품 밖에서 작품 안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그 행동을 서술하는데 원래는 깎아머리의 이름이 나로 등장하지만 이때는 김땡땡, 박땡땡처럼 이름을 가진 인물로 나옵니다. 작품 안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작품 안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서술자,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인 깎아머리가 작품 바깥에 위치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깎아머리는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 작품 안에 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생각한 대로 서술을 해요. 근데 1인칭과 3인칭의 차이는 1인칭의 경우에는 작품 안에 나가 있고요. 3인칭은 작품 안에 나라는 사람이 없다.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등장인물과 주인공이 작품 안에서 서로 사건을 일으키고 갈등을 나타내면서 소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술자는 작품 안이 아니라 작품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서술자는요, 작품 안에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다 알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등장인물들의 감정,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서술자인 이 깎아머리가 작품 바깥에 위치해 있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의 서술자가 모든 등장인물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감정,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서술자가 3인칭 관찰자 시점과 달리 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당연히 작품 안에 나는 등장하지 않겠죠. 작품 밖에 서술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전지전능하다, 못하는 게 없다 라는 말인데 이때의 서술자는 이 전지적인 위치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생각들을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은요, 이렇게 표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서술하는 범위가 행동과 감정을 다 서술할 수 있느냐, 아니면 행동만 서술할 수 있느냐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1인칭이 되겠죠.
1인칭이고요.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서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고요. 자, 작품 안에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그런 경우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작품 바깥에 있어요.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으면 3인칭이겠죠? 3인칭일 거고, 바깥에 있지만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다 표현할 수 있어. 이럴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고요. 작품 바깥에 있으면서 등장인물들의 행동밖에 서술하지 못해요. 이때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소설의 시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5가지 경우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에서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1인칭이야, 3인칭이야? 나가 있으면 1인칭입니다. 1인칭. 1인칭 시점이고요. 나가 드러나지 않으면 반대로 3인칭 시점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나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인물의 행동만 드러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고, 나는 없는데 인물의 행동만 드러나면 반대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오지 않는데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면 이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소설에는 이렇게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즉 서술자가 서술하는 범위 그리고 서술자가 위치하는 데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서술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서술자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설의 구성 단계 그리고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인 이야기 속 시선에서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서술자의 개념과 그리고 시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시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백꽃 한번 읽어왔겠지만 다시 한번 동백꽃을 한번 더 읽어 오도록 합니다. 꼭 읽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고 오지 않으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내서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읽어 오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소설 이론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동백꽃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